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6살 진우는 매일 아침 7시 반에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15년째 성실하게 근무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퇴근 후엔 집에서 아내 유진과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결혼한 지 7년째인 부부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서도 나름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34살 유진은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돌보며 지냈는데 최근 들어 건강에 관심이 생겼다며 아파트 1층 상가에 있는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진우도 아내가 운동을 시작한다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이 예전보다 활기차 보이기 시작했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밝아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이상한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민낯에 대충 입은 운동복으로 나가던 유진이 어느 날부터인가 짙은 화장을 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향수도 진하게 뿌리고 몸에 꼭 맞는 운동복을 입고 외출하는 모습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운동을 가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꾸미고 나가는지 의아했죠. 진우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아내가 자신을 가꾸는 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다녀온 후 유진의 모습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예전엔 진우가 퇴근하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런저런 얘기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조차 줄어들었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유진이 휴대폰을 항상 잠가놓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엔 서로 휴대폰을 자유롭게 보곤 했는데 이제는 유진이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곳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또한 필라테스 수업 시간도 애매해졌어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라고 했는데 때로는 5시가 넘어서 돌아오기도 했거든요. 늦은 이유를 물어보면 개인 레슨을 받는다거나 다른 회원들과 차를 마셔서 늦었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진우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변화가 단순히 운동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아내를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품고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진우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유진이 부탁한 생필용품을 사러 간 것이었는데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문득 필라테스 학원 쪽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시간은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상황이었는데 학원에 불이 꺼져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유진이 말하기로는 저녁 수업도 있다고 했는데 말이죠. 호기심에 이끌려 학원 앞까지 가보니 정말로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살짝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우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입구는 어두웠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발소리를 죽이며 불빛이 나오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운동하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더 가까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커튼이 쳐진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유진이 필라테스 강사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죠. 결혼해서 7년 동안 믿고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우는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몇 분간의 영상을 확보한 후에야 진우는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평소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날은 1시간이나 걸린 것 같았어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감정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기가 막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유진을 보며 진우는 자신이 본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속 동영상은 엄연한 현실이었죠.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유진을 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까? 혹시 다른 증거들도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로 일어났습니다.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진우는 그런 유진을 보며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업무를 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유진과 그 강사 생각만 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진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점심을 거르고 근처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어젯밤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감정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변호사는 진우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더니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영상을 본 후 변호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어요.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상간자인 필라테스 강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추가적인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불륜 관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말이죠. 휴대폰 메시지나 통화 기록 또는 함께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있으면 더욱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당장 유진과 맞서서 진실을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변호사 말대로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날부터 진우는 철저히 감정을 억누르며 유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면서도 유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휴대폰을 언제 보는지, 외출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돌아와서는 어떤 모습인지 모든 것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유진이 필라테스에 간다고 나간 날 일찍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학원 근처에서 기다리며 유진의 동선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쯤 학원 앞에 도착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찰을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 3시가 되자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진은 학원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가며 카페 창문 너머로 유진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필라테스 강사로 보이는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유진과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한 테이블에 앉아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 같았습니다. 진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휴대폰으로 몇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유진이
그 남자의 손을 잡는 모습, 남자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까지 모든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후 유진과 강사는 함께 필라테스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며 그들의 모습을 계속 관찰했어요. 학원 앞에 도착하자 강사가 문을 열어주고 유진이 먼저 들어간 후 강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는 학원 맞은편 건물 그늘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학원 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어요.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의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 오후 6시가 되어서야 학원 문이 열렸어요. 먼저 강사가 나왔고 잠시 후 유진이 따라 나왔습니다. 둘은 학원 앞에서 잠깐 대화를 나눈 후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어요. 진우는 이 모든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어요. 진우가 언제 들어왔냐고 묻자 조금 전에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운동은 어땠냐는 질문에는 오늘은 특히 힘들었다며 피곤하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유진을 보며 진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식으로 유진을 관찰하며 증거를 수집했어요. 유진이 필라테스에 간다고 할 때마다 진우는 일찍 퇴근하거나 중간에 자리를 비워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패턴은 항상 비슷했어요. 먼저 카페에서 만나서 시간을 보낸 후 학원으로 들어가서 2~3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들이 학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강사의 차를 타고 시내 모텔가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우는 뒤따라가서 그들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촬영했어요. 3시간 후 나오는 모습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정도 증거 수집을 한 후 진우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유진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침실에 두고 간 휴대폰을 확인해 본 것이었어요. 다행히 지문 인식으로 잠금 해제가 되었습니다. 휴대폰 속에는 진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강사와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들, 서로를 부르는 애칭들, 만날 약속을 잡는 대화들, 그리고 노골적인 내용의 메시지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유진이 강사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 남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남편은 재미없고 당신이 훨씬 좋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고 진우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진우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저장했습니다. 또한 사진 폴더에서 강사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발견했어요. 학원에서 찍은 셀카 모텔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노골적인 사진들까지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을 증거로 확보했어요. 샤워를 마친 유진이 나오기 전에 진우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유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지만 진우는 더 확실한 자료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듯이 불륜 관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더 유진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유진이 또다시 필라테스에 간다고 나갔을 때 진우는 미리 학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학원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학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유진이 나타났어요. 예상대로 먼저 근처 카페로 들어갔고 10분 후에 강사가 합류했습니다. 진우는 망원 기능을 이용해서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촬영했어요. 유진이 강사의 팔을 만지작거리는 모습, 강사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모든 친밀한 행동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학원으로 이동했어요. 이번에도 강사가 문을 열어주고 유진이 먼저 들어간 후 문을 잠그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진우는 학원 주변을 돌면서 다른 각도에서도 촬영을 시도해 봤어요. 건물 뒤편으로 가니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안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니 운동기구들 사이에서 유진과 강사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몇 분 후에는 더 노골적인 장면들이 이어졌지만 진우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목요일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서 학원으로 이동하는 과정. 문을 잠그고 몇 시간을 보내는 시간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진우는 이번에는 그들이 나오는 시간까지 기다려봤습니다. 오후 5시 반쯤 되어서 강사가 먼저 나왔고 유진은 10분 후에 따라 나왔어요. 흥미로운 점은 나올 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들어갈 때와는 달리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특히 유진은 화장이 번진 상태로 나왔는데 급하게 화장을 고치는 모습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을 진우는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금요일에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학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강사의 차를 타고 시내 번화가로 갔는데 진우는 자신의 차로 뒤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레스토랑 앞에서 내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마치 데이트를 나온 연인 같았습니다. 강사는 유진의 손을 잡아주며 에스코트했고 유진은 수줍어하며 웃고 있었어요. 진우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시간 후 그들이 레스토랑에서 나와서 이번에는 근처 호텔로 향했어요. 진우는 호텔 주차장까지 따라가서 그들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체크인하는 과정에서 강사가 결제하고 유진은 옆에서 기다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동영상으로 기록되었어요. 3시간이 지나서야 그들이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도 역시 친밀한 모습이었는데 호텔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에서 강사가 유진에게 키스하는 모습까지 포착할 수 있었어요. 진우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수집한 증거들은 상당했어요. 사진만 수십 장, 동영상도 10여 개가 넘었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해보니 그들의 불륜 관계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충분한 현장 증거를 확보한 진우는 이제 유진의 휴대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보다 더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마침 유진이 이번 주말에 친정에 간다고 했으니 좋은 기회였어요. 토요일 오전 유진이 친정으로 떠난 후 진우는 집 안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진이 평소 사용하는 화장대 서랍부터 확인해 봤어요. 화장품들 사이에서 호텔 카드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난주 금요일 그들이 호텔에 간 날과 일치했어요. 옷장도 뒤져봤는데 평소 보지 못했던 속옷들이 여러 벌 있었습니다. 모두 새 것들이었고 평소 유진이 입던 스타일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가격표를 보니 상당히 비싼 브랜드 제품들이었습니다. 언제 샀는지 영수증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는데 모두 최근 한 달 사이에 구입한 것들이었어요. 서재 책상 서랍에서는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인화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휴대폰에 있던 사진들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학원에서 찍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카페, 호텔, 심지어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진 뒤에 적혀 있는 메모들이었습니다. 첫 만남의 날짜, 첫 키스한 날, 처음 관계를 가진 날까지 모든 기념일들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치 일기를 쓰듯이 그날그날의 감정과 상황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보관했어요. 특히 유진이 직접 쓴 메모들은 필체 감정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는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되거든요. 일요일에는 유진의 개인 물품들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영수증들을 발견했는데 강사와 함께 간 레스토랑, 카페, 호텔 등의 결제 내역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강사가 결제한 것들이었지만 간혹 유진이 결제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선물 구입 영수증이었어요. 남성용 시계, 셔츠, 향수 등을 산 기록들이 있었는데 모두 고가의 브랜드 제품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강사에게 선물한 것들이겠죠. 결혼 기념일에도 진우에게는 이렇게 비싼 선물을 해준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유진이 친정에서 돌아왔을 때 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주말 잘 보냈냐고 물어보고 친정 식구들 안부도 물어봤어요. 유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주말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 샤워를 하는 동안 진우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이전에 확인했을 때보다 더 많은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강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는데 내용이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유진이 진우에 대해 언급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무료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내용, 강사와 있을 때가 훨씬 행복하다는 내용, 심지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후회한다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진우는 이 모든 메시지들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대화 내용들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거든요. 또한 통화 기록도 확인해 봤는데 강사와 거의 매일 장시간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한 진우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져갔어요. 사진, 동영상, 메시지, 캡처, 영수증, 사본 모든 것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진우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상당히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증거들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유진이 직접 쓴 메모와 휴대폰 메시지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라고 평가했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진우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라면 법정에서 100% 승소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특히 위자료와 손해배상금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법적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와 강사를 상대로 한 상간 소송 서류 모두 법원에 접수되었어요. 이제 유진에게 서류를 전달할 시간이 왔습니다. 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유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진우는 소송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며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유진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앞치마를 벗고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소송 서류를 유진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냐고 묻는 유진에게 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필라테스 강사와 바람을 피우는 걸 다 알고 있다고, 모든 증거도 확보했다고 말이죠. 처음에 유진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무슨 소리냐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진우가 휴대폰에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자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특히 호텔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자 유진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오히려 진우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고, 매일 회사 일만 하느라 나에게는 관심도 없었다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유진의 적반하장식 반응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 탓을 하다니 말이죠. 하지만 진우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해 온 다른 증거들을 차례대로 보여줬어요. 휴대폰 메시지 캡처 화면들을 보여주자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낸 메시지들이었으니 부인할 수도 없었거든요. 특히 남편을 비하하고 강사를 더 좋아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들 앞에서는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유진이 직접 쓴 메모들과 인화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강사와의 만남을 기록한 일기 같은 메모들을 보고 유진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진우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혼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위자료도 받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강사에게도 상간 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받을 거라고 통보했어요. 유진이 싫어도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강사와도 완전히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진우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배신한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이미 변호사와 모든 걸 진행하고 있으니 법정에서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당분간 집에서 나가 있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며칠 후 강사에게도 상간 소송 서류가 전달되었습니다. 놀란 강사는 진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법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강사는 며칠 후 필라테스 학원을 급하게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송이 접수된 상황이라 도망간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법원에서 결석 판결이 내려질 뿐이었거든요. 유진은 친정으로 돌아갔고 진우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살던 집이 갑자기 휑하니 비어 보였어요.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진우는 혼자 남은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적막했어요.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공간이 갑자기 텅 비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유진의 흔적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옷장에 걸려있던 옷들을 모두 박스에 담았습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도 정리했고 서재에 있던 사진들과 메모들도 모두 치웠어요. 다만 법정 증거로 사용해야 할 것들은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유진이 아껴 쓰던 식기들도 모두 정리했어요. 부부용으로 맞춰서 산 그릇들과 컵들을 보니 한때는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모든 것을 박스에 담아서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거실의 가구 배치도 바꿨어요. 유진이 좋아했던 소파와 테이블 위치를 옮기고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 봤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결혼 사진들도 모두 내렸어요. 대신 혼자 여행 갔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걸어두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집안이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유진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고 진우 혼자만의 공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쓸쓸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정리하고 나니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즈음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필라테스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는 얘기였어요. 강사는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학원을 다니던 다른 회원들은 당황했지만 진우는 예상했던 일이라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법정 진행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상간 소송도 진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강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서 결석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법정 출석일이 있었어요. 진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진도 변호사와 함께 왔는데 예전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야윈 얼굴에 생기도 없어 보였습니다. 법정에서 진우가 제출한 증거들이 공개되었을 때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판사도 이 정도 증거라면 이혼 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진우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어요. 강사에 대한 상간 소송은 예상대로 결석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도 진우가 요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받았어요. 비록 강사가 도망간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진우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집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벽지도 바꾸고 바닥재도 새로 깔고 싶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승진 기회가 왔어요. 그동안 성실하게 일한 것을 인정받아서 과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급여도 인상되고 업무 환경도 좋아질 예정이었어요. 진우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출발의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활동을 시작했어요. 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야 시간을 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진우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년 전 유진과 결혼할 때의 설렘 행복했던 신혼 시절. 그리고 배신당한 충격까지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 되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유진을 원망하거나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새로 산 카메라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진우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시작된다고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